12번째 글입니다. 선거 사무실의 아이비데이. 쟁 영감이 뜬 숯을 마분지 조각으로 긁어모아 새하얘진 둥근 석탄더미 위로 조심조심 뿌렸다. 석탄더미가 얇게 덮이면서 그의 얼굴이 어둠 속에 잠겼다. 그러나 그가 다시 불을 부채질 해대자 그의 웅크린 그림자가 반대편 벽을 타고 떠올랐고 얼굴이 천천히 불빛 속에 드러났다. 아주 여비고 털이 많은 늙은이의 얼굴이었다. 물기 많은 푸른 눈은 끔뻑거리며 불을 쳐다보고 축축한 입은 해부러졌다가 다시 다물 때는 한두 번씩 기계적으로 무언가 우물거리는 동작을 했다. 뜬 숯에 불이 붙자 그는 마분지 조각을 벽에 기대어 놓고 한숨을 쉬고 나서 말했다. 이제 좀 낫네요, 오코노 씨. 오코노 씨는 얼굴이 부스럼과 여드름으로 엉망이고 머리가 센 청년으로 막 담배를 굴련으로 말아 피우려고 모양 좋게 원통형으로 만들어 놓은 참이었다. 그러나 노인이 말을 걸자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아놓은 담배를 다시 불었다. 그러더니 그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다시 담배를 말기 시작했고 잠시 생각하고 나서 결연히 종이에 침을 묻혔다. 티언니 씨가 언제 돌아오신다고 했나요? 그가 거친 가성으로 물었다. 아무 말씀 없던데요? 오코노 씨는 굴련을 입에 물고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얇은 판지로 된 명함 한 꾸러미를 꺼냈다. 성냥 갖다 드릴게요. 노인이 말했다. 됐어요. 이거면 돼요. 오코노 씨가 말했다. 그는 명함 한 장을 골라내어 거기 인쇄된 것을 읽었다. 시의원 선거, 왕립거래소 선거구, 현 구빈법 감독관 리처드 J. 티언니. 이번 왕립거래소 선거구 투표에서 귀하의 한 표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길 삼가 부탁드립니다. 오코노 씨는 티언니의 대리인이 선거구 일부를 맡아 선거운동을 하라고 고용한 사람이었지만 날씨가 험하고 신발에 습기가 차기도 해서 그날 대부분의 시간을 위클로가의 선거사무실 난로가에서 그 나이든 관리인 잭과 함께 보냈다. 그들은 짧은 낮이 어두욱해진 이래로 줄곧 그렇게 앉아있던 참이었다. 10월 6일 바깥은 어물하고 추웠다. 오코노 씨가 명함을 길게 찢어 거기에 불을 붙여 자기 담배에 불을 댕겼다. 그러자 불꽃이 그의 외투 옷깃 위의 검고 반들거리는 담쟁이 잎사귀를 비추었다. 이 담쟁이 잎사귀 이것은 10월 6일은 아일랜드 민족주의 지도자 찰스 스튜어트 파넬의 기일로 그의 추동자들은 추모의 뜻으로 담쟁이 잎을 옷깃에 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담쟁이 잎사귀를 비추었다. 노인은 그를 주의 깊게 살피고는 마분지 조각을 집어들어 불에다 천천히 부채질을 시작했고 그러는 동안 옆에서는 담배를 피웠다. 아, 그렇다니까요? 대화를 이으며 노인이 말했다.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놈이 그리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기독 형제학교에 보냈고 할 수 있는 만큼 해줬는데 저렇게 술이나 처마시고 사람답게 만들려고 애를 썼건만. 그는 기운 없이 마분지를 제자리에 놓았다. 내가 늙어서 그렇지 그놈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하는데 그놈 당할 기운만 있어도 몽둥이를 들고 등짝을 패주고 싶어요. 예전에 많이 그러기도 했지만 음이란 말이죠. 이래저래 애들한테 바람이나 불어넣게 되어 있고 그게 애들 버리는 건데요. 오코노 씨가 말했다. 그럼요. 노인이 말했다. 그러고도 생전 고마워하길 하나 시금방지기만 하지. 내가 조금만 틈을 보여도 영락없이 내 머리 꼭대기에 앉거든요. 자식이 아베에게 그따위 말버릇이니 세상이 대체 어찌 되려고 이런답니까? 몇 살인데요? 오코노 씨가 말했다. 19이요. 노인이 말했다. 어디 취직이라도 좀 시키죠. 물론이죠. 아무렴 그놈 학교 졸업한 뒤로 그 주중뱅이 놈을 그냥 놔두었으려고요. 내가 그랬죠. 난 너 못 먹여 살린다. 너의 힘으로 일거리를 찾아라. 하지만 뻔하지. 일자리를 얻으니까 더 가관이에요. 술 먹어서 다 날리니까. 오코노 씨가 딱하다는 표정으로 머리를 가로저었고 노인은 불속을 응시하면서 입을 다물었다. 누가 방문을 열면서 외쳤다. 어이, 이거 뭐 프리메이슨 비밀 모임 하는 건가? 누구요? 노인이 말했다. 어두운 데서 뭐해? 목소리가 물었다. 하인스 자네야? 오코노 씨가 물었다. 그래, 어두운 데서 뭐하냐고? 하인스 씨가 불빛 속으로 들어서면서 말했다. 그는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청년으로 콧수염은 옅은 갈색이었다.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작은 빗방울들이 그의 모자챙에 매달려 있었고 코트 깃은 세워져 있었다. 그래, 맷 하고 그가 오코노 씨에게 말했다. 어떻게 되어가? 오코노 씨는 고개를 저었다. 노인은 난로가를 떠나
방 안을 더듬고 다니다가 촛대 2개를 들고 돌아와 하나씩 불을 대서 켠 다음 탁자에 놓았다. 휑한 방이 시야에 들어왔고 난로불이 금세 그 쾌활하던 색깔을 잃었다. 방 안의 내벽은 선거 게시문 한 장 말고는 맨 벽이었다. 방 한가운데 작은 탁자가 하나 있고 그 위에 종이 더미가 쌓여 있었다. 하인스 씨가 벽난로 선반에 몸을 기대고 물었다. 돈은 받았어? 아직, 오코노 씨가 말했다. 오늘 밤 우릴 낭패보게 하는 건 아니겠지? 하인스 씨가 웃었다. 아, 줄 거야. 걱정 마셔. 그가 말했다.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문제는 깔끔하게 하는 게 좋은데? 오코노 씨가 말했다. 어떻게 생각해요, 잭? 하인스 씨가 빈정거리는 투로 노인에게 말했다. 노인은 난로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며 말했다. 어쨌든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니까 다른 떠내기들하고는 다르죠. 다른 떠내기? 하인스 씨가 말했다. 콜건요. 노인이 경멸조로 말했다. 콜건이 노동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착하고 정직한 벽돌공과 술집 주인이 무엇 다를 게 있는데요, 네? 다른 누구나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들도 얼마든지 의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알량한 직함 있는 아무한테나 굽실대는 쓸개 빠진 자들보다야 더 자격이 있지 않나. 안 그래, 맷? 하인스 씨가 오코노 씨를 지목하면서 말했다. 자네 말이 맞아. 오코노 씨가 말했다. 이 사람은 얼렁뚱땅 뭉개는 짓거리와는 거리가 먼 평범하고 정직한 사람이야. 노동계급을 대표하라고 나선 거고 자네가 도와주는 이 친구는 무슨 이권이나 좀 얻어 걸릴까 하는 거고. 물론 노동계급도 대변자가 있어야죠. 노인이 말했다. 노동자는 하고 하인스 씨가 말했다. 온갖 고생은 다 하고 챙기는 건 반푼도 안 돼요. 하지만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건 노동이거든요. 노동자는 자기 아들이나 조카, 사촌들에게 돈 잘 챙기는 일자리를 구해주는지 따위는 안 해요. 노동자는 독일 군주 비위를 맞춰주려고 이 독일 군주 이 말은 당시 영국 왕 에드워드 7세의 아버지인 엘버트 공의 가문이 독일 출신임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하네요. 노동자는 독일 군주 비위를 맞추려고 더벌린의 명예를 진흙탕에 질질 끌고 다니진 않을 거라고. 뭔 소린가요? 노인이 말했다. 에드워드 왕이 내년에 여기 오면 환영사를 하겠다고 몸이 달았다는데 몰라요? 우리가 외국 왕한테 엎드려 굽실거릴 이유가 뭐예요? 우리 후보는 그 환영사에 반대할 거야. 오코노 씨가 말했다. 민족당 공천 아닌가? 과연 그럴까? 하인스 씨가 말했다. 어디 두고 보자고. 그거 하나 안 하나. 괜히 얼렁뚱땅 튀어니겠어? 아무렴 자네가 맞을지도 모르겠네죠. 오코노 씨가 말했다. 어쨌거나 쩐이나 좀 들고 나타나면 좋겠구먼. 세 남자는 입을 다물었다. 노인은 뜬 숯을 좀 더 긁어 모으기 시작했다. 하인스 씨는 모자를 벗어서 흔들어 틀고는 코트 깃을 내렸고 그러는 바람에 옷깃에 달린 담쟁이 잎이 드러났다. 이분이 살아있다면 하고 그는 잎사귀를 가리키며 말했다. 환영사 얘기 따위는 꺼내지도 못했을 텐데. 그건 그래, 오코노 씨가 말했다. 그래, 그때가 참 좋았어요. 노인이 말했다. 그때 무언가 활력이 있었지. 방이 다시 조용해졌다. 그때 자그마한 사내가 코를 킁킁거리며 귀가 새빨개진 채로 요란스럽게 문을 밀치며 들어왔다. 그는 불꽃이라도 일으키려는 듯 두 손을 마구 비비며 재빨리 난로가로 다가왔다. 돈 안 됐어 자네들. 그가 말했다. 여기 앉으세요 헨치 씨. 노인이 자기 의자를 내주며 말했다. 그냥 앉으세요. 그냥 앉아요. 헨치 씨가 말했다. 그는 하인스 씨에게 무뚝뚝하게 고개를 까닥이고는 노인이 비워준 의자에 앉았다. 엔지어 가에는 갔다 왔어? 그가 오코노 씨에게 물었다. 갔다 왔지. 오코노 씨가 메모에 둔 것을 찾느라 호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라임스 만나봤어? 만났지. 그래서 어땠어? 확답은 안 하려고 하던데 그 친구 말이 난 어느 쪽에 투표할지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 거야. 그런 걸 하지만 내 생각엔 잘 될 것 같아. 어째서? 추천인들이 누구냐고 묻던데 그래 얘기해 줬지. 버커 신부님을 거명해서 잘 될 것 같아. 헨치 씨는 코를 킁킁거리며 두 손을 불 위에 가져다가 놀라운 속도로 비비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말했다. 잭, 부탁인데 석탄 좀 갖다 줘요. 남은 게 좀 있을 텐데. 노인이 방을 나갔다. 틀렸어. 헨치 씨가 머리를 내저으며 말했다. 그 땅달보 아침꾼에게 얘기를 했더니 글쎄 이러는 거야. 아, 헨치 씨. 이번 일이 제대로 잘 되어가는 게 보이기만 하면 당신 잊지 않겠소. 정말이요. 치사하고 더러운 떠내기 같으니. 그럼 그렇지 원래 그런 놈 아니었어?
내가 뭐래서 매? 하인스가 말했다. 얼렁뚱땅 튀어니. 아, 그런 사기꾼이 또 없지. 헨치 씨가 말했다. 눈이 돼지같이 조그만 값을 하는 거야. 망할 놈의 자식. 사내답게 돈은 안 주고 한다는 소리가. 아, 근데 헨치 씨, 패닝 씨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겠어. 돈을 많이 써버렸어라니까. 치상 끌렁패 똘마니 같은 게 늙고 찌든 제 애비가 메리 거리에서 헌옷 장사하던 시절은 잊은 게지. 근데 그게 사실이야? 오코노 씨가 물었다. 아, 그럼 헨치 씨가 말했다. 그 얘기 못 들었어? 그리고 사람들이 일요일 아침 술집이 문 열기 전에 남자용 조끼나 바지 따위를 사러 갔단 말이야. 나 참. 그런데 야바이꾼의 늙은 아비는 늘 시커먼 술병을 구석에 감춰두고 있었다는 거거든. 이 말은 일요일에는 오후에만 술을 팔 수 있는 법을 이용해서 술집이 문을 열기 전에 몰래 불법으로 술을 팔았다는 그런 의미라고 하네요. 야바위꾼이 늙은 아비는 늘 시커먼 술병을 구석에 감춰두고 있었다는 거거든. 이제 감 잡혀. 바로 그거야. 거기서 처음 빛을 본 거라고. 노인이 석탄을 몇 덩이 들고 돌아와 분리 위에 여기저기 놓았다. 이거 참 곤란하게 됐네. 오코노 씨가 말했다. 돈도 안 주면서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위해 일해주길 바라는 거지? 난들 어쩌겠어. 헨치 씨가 말했다. 난 이제 집에 가면 집달리가 형광까지 들이닥쳐 있을 것 같은데. 하인스 씨는 웃으며 벽난로 선반에 기댔던 몸을 일으켜 떠날 채비를 했다. 에디인지 뭔지 아는 그 왕이 오면 다 잘 되겠지. 그가 말했다. 자, 그럼 난 그만 갑니다. 또 만나요. 안녕. 그는 방에서 천천히 나갔다. 헨치 씨도 노인도 말이 없었다. 하지만 문이 막 닫히려던 참에 시무룩한 표정으로 불을 들여다보고 있던 오코노 씨가 갑자기 외쳤다. 잘 가죠. 헨치 씨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문 쪽을 향해서 고개를 까딱했다. 그런데 말이야 하고 그가 불름으로 말했다. 저 친구 여기 왜 온 거야? 뭐 하자는 거지? 그런 거지 뭐 불쌍한 조. 오코노 씨가 담배꽁초를 불 속에 던져 넣으며 말했다. 쪼들리니까 우리처럼. 헨치 씨가 코를 요란하게 킁킁대며 침을 워낙 푸짐하게 뱉는 통에 불을 끄트릴 뻔했고 불은 항의하듯 칙 소리를 냈다. 개인적으로 솔직한 의견을 말하자면 하고 그가 말했다. 그 사람은 저쪽 캠프에서 보낸 것 같다. 콜건의 스파이다 이거야. 굳이 말하자면 그냥 가서 어떻게 되어가나 좀 알아봐라. 너는 의심 안 할 거다. 감 잡혀? 아, 조은은 사정은 딱해도 사람은 괜찮아. 오코노 씨가 말했다. 그 아버지는 점잖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지. 헨치 씨가 수긍했다. 불쌍한 레리 하인스 영감. 그분 살아계실 적에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그렇지만 이 친구는 정말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진국은 아닌 것 같아. 젠장 쪼들린다는 거야. 나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기생충 노릇이라니 그건 이해 못해. 뭔가 좀 사내다운 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오면 뭔가 진심으로 잘 해주고픈 생각이 안 들어요. 노인이 말했다. 자기 편 일이나 하고 여기 와서 스파이짓 하지 말라고 해요. 글쎄 하고 오코노 씨는 권련종이와 담배를 꺼내면서 미심쩍은 듯 말했다. 내 생각에 조 하인스는 고지고든 친구야. 게다가 팬으로 하는 이래도 능하지. 그가 썼던 그거 기억나? 그렇게 치면 저 산 사람들이나 피니언들 중에도 이 피니언들이라는 것은 1858년에 조직된 아일랜드 공화국 동지회를 말한다. 아일랜드 전설 속 전사의 이름을 따서 피니언으로 영국 측에서는 산속에 숨어 있다가 테러를 일삼다 해서 산사람이라고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 산사람들이나 피니언들 중에도 너무 똑똑한 자들이 있지. 헨치 씨가 말했다. 이 자잘한 입당꾼들에 대해서 개인적이고 솔직한 견해를 내가 말해볼까? 난 그들 중 절반은 총독의 녹을 먹는다고 생각해. 이 말은 당시 영국 측 첩자들이 아일랜드 독립운동 단체에 다수 침투해 있음을 빗대서 하는 말이라고 하네요. 그거야 알 수 없죠. 노인이 말했다. 아, 그렇지만 이건 사실이야. 헨치 씨가 말했다. 총독 머슴이야 걔네들은. 하인스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니지 젠장. 그 친구는 그보다 한 길 위이지. 하지만 어떤 짝달마간 사팔뜨기 귀족이 있었는데 말이야. 내가 어떤 애국자 양반을 말하는지 알지? 오코노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소령은 1798년 더블린 봉기 당시 주동자 체포와 가혹한 진압으로 악명 높았던 아일랜드 군인이라고 하네요.
서소령 직계란 이 말이야? 아, 국보급 애국자지. 4펜스만 주면 조국을 팔아먹을 놈이니까? 그래, 전능하신 주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팔아먹을 조국을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할 놈이야? 누가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요, 헨치 씨가 말했다. 가난한 성직자 혹은 가난한 배우를 닮은 사람이 문간에 나타났다. 검은 옷은 땅땅한 체구에 꽉 조이게 단추가 채워져 있었고 천을 씌우지 않아 촛불빛을 반사하는 단추가 달린 낡은 프로코트의 깃이 목 주위로 치어 올려져 있어서 그가 성직자 복장을 한 것인지 평복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검고 단단한 펠트로 만든 둥근 모자를 쓰고 있었다. 빗방울로 반짝이는 그의 얼굴은 두 개의 발그레한 반점이 광대뼈임을 표시해주는 그 부분을 제외하면 축축하고 노란 치즈 같았다. 그는 매우 긴 입을 갑자기 열어서 실망을 표하는 동시에 아주 연한 푸른색 눈을 크게 떠서 반가움과 놀라움을 표시했다. 아, 기원 신부님. 헨치 씨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오, 아니야. 기원 신부는 애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입술을 작게 오므리며 서둘러 말했다. 와서 좀 앉으세요. 아니야. 신중하고 너그럽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기원 신부가 말했다. 방해하지 않을게. 그냥 패닝 씨가 있나 해서. 블랙 이글에 있을 겁니다. 헨치 씨가 말했다. 하지만 와서 잠깐 앉으시지요. 아니 괜찮아. 그냥 별일 아니야. 기원 신부가 말했다. 고마워 정말. 그는 문간으로 물러났고 헨치 씨는 촛대를 하나 쥐고 문으로 나가 그를 아래층까지 불을 밝혀 배웅해 주려고 했다. 아, 이럴 것 없네 제발. 아니요. 하지만 계단이 무척 어두워서요. 아니야 보이는데. 고마워 정말. 이제 괜찮으세요? 괜찮아. 고마워. 헨치 씨는 촛불을 들고 돌아와 탁자에 놓았다. 그는 다시 불가에 앉았다. 몇 분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런데 존 하고 오코노 씨가 명함 한 장을 꺼내면서 담뱃불을 붙이며 말했다. 저 사람 정확히 뭐 하는 사람이야? 좀 쉬운 걸 물어봐. 헨치 씨가 말했다. 내가 보기에 패닝하고 저 사람은 아주 가까운 사이야. 캐브나 술집에서 자주 어울리던데 그 사람 사제이기는 한 거야? 그렇다고 봐. 그러니까 소위 검은 양인 셈이야. 다행히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지. 하지만 개 중에 몇 명은 있거든. 그는 뭐랄까? 불온한 사람이랄까?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오코노 씨가 물었다. 그게 또 미스터리지. 예배당이나 교회 아니면 기관 뭐 그런 데 속해 있나? 아니, 헨치 씨가 말했다. 제 멋대로 그냥 돌아다닌 모양인데 제기랄. 그가 덧붙였다. 그이가 왔을 때 난 흑맥주 한 다스가 온 줄 알았지 뭐야? 술 한잔 할 수 있기는 할까? 오코노 씨가 물었다. 나도 목이 클클한데 노인이 말했다. 그 땅달보 아청꾼한테 3번이나 부탁했는데 하고 헨치 씨가 말했다. 흑맥주 한 다스 보내달라고. 방금도 또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자는 셔츠 바람으로 카운터에 기대서 가올리 부시장하고 쑥덕거리느라 그들도 보지도 않더라고. 한 번 더 얘기하지? 오코노 씨가 말했다. 글쎄, 그래도 가올리 부시장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끼어들기는 좀 그렇잖아. 그래서 눈이 마주칠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가 방금 부탁드린 것은 어떻게? 라고 했더니 걱정 마요 헨치 씨 라고 했거든. 우라질. 근데 그 코딱지만한 자식이 그새 홀랑 잊어버린 거야. 그 동네에 무슨 꿍꿍이가 있어. 오코노 씨가 곰곰 생각하며 말했다. 어제 스피카 모퉁이에서 셋이 열심히 무슨 일을 꾸미던걸. 그놈들 무슨 수작인지 알 것 같아. 헨치 씨가 말했다. 요즘은 시의원들한테 돈을 돌려야 시장나리가 될 수 있거든. 그러면 그 작자들이 시장나리로 만들어주는 거야. 진짜 난 시의원을 해볼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자네 어떻게 생각해? 내가 그 일에 어울려? 오코노 씨가 웃었다. 돈 꿔대는 일이라면야. 마차를 타고 시장 관제에서 나온단 말이야. 하고 헨치 씨가 말했다. 관복을 차려입고 여기 계신 잭 영감님은 분바른 가발을 쓴 채 내 뒤에 시립하고 말이야. 응? 그럼 난 개인 비서를 할게 존. 그래. 그리고 키원 신부님은 내 전속 신부. 집안 잔치를 하자고. 정말이지 헨치 씨? 노인이 말했다. 당신이 저들 몇몇보다는 훨씬 근사할 거예요. 내가 언젠가 그 문지기 키건 영감하고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새로운 주인은 어떤가 팻? 요새는 잔치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랬죠. 그랬더니 대답하는 말이 잔치라니 그자는 기름걸레 냄새만 맡아도 살 놈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한테 뭐랬게요? 맙소사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뭔데요? 이러는 거 있죠. 더블린 시장 나리가 저녁거리로 고기 1파운드를 사오라고 심부름 보내는 거 어떻게 생각해? 그게 높은 사람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죠. 저런. 그러니까 그자 말이 고기 1파운드가 시장날이 대저택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런 요새 인간들은 도대체 어떻게 떼가는 거야? 라고. 그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웬 소년이 머리를 뒤밀었다. 뭐냐? 노인이 말했다. 블랙 이글에서 왔어요. 소년은 이렇게 말하고는 옆걸음으로 들어와서 병소리가 떨걱거리는 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소년이 병들을 바구니에서 탁자로 옮겨놓는 것을 노인이 도와주면서 개수를 확인했다. 병을 다 옮기고 나자 소년이 바구니를 겨드랑이에 끼고 물었다. 빈병 있어요? 무슨 빈병? 노인이 말했다. 아, 마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빈병? 헨치 씨가 말했다. 빈병 있나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내일 다시 와. 노인이 말했다. 이봐 얘. 헨치 씨가 말했다. 오페를레 뛰어가서 코르크 따게 좀 빌려달라고 해. 헨치 씨가 그러더라고. 1분만 쓰고 돌려준다고. 바구니는 여기 놓고. 소년이 밖으로 나가자 헨치 씨는 유쾌하게 손을 비비기 시작하며 말했다. 아 그래. 뭐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니네. 어쨌든 빈말은 안 하잖아. 술잔이 없네요. 노인이 말했다. 아 상관없어요 쟤. 헨치 씨가 말했다. 우리 말고도 병납을 부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어쨌거나 없는 것보다 낫네. 오코노 씨가 말했다. 나쁜 사람은 아니야. 헨치 씨가 말했다. 페닝한테 빚을 잔뜩 져서 그렇지. 째째해서 그렇지만 뭐 악의는 없어. 소년이 코르크 따개를 가지고 왔다. 노인이 쇠병을 따고 따개를 돌려주려는데 헨치 씨가 소년에게 말했다. 너도 한잔 할래? 주시면요. 소년이 말했다. 노인이 마지못해 한 병을 더 따서 소년에게 건넸다. 몇 살이냐? 그가 물었다. 17이요. 소년이 말했다. 노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소년은 술병을 들고 헨치 선생님 존경합니다 하고는 맥주를 마시고 병을 탁자 위에 올려놓은 뒤 소매로 입을 닦았다. 그러고는 코르크 따개를 집어들고 웅얼웅얼 인사를 하면서 옆걸음으로 문을 나갔다. 저렇게 시작되는 거야. 노인이 말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지. 헨치 씨가 말했다. 노인은 자기가 딴 병 3개를 나눠주었고 사내들은 동시에 그것을 마셨다. 마시고 나서 각자 병을 벽난로 선반 위 손 닿는 곳에 놓고는 흡족한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그래, 오늘은 참 일 많이 했어? 헨치 씨가 잠시 후 말했다. 그런가 존? 그럼 도슨가에서 크로프튼하고 내가 한두 표 확실히 챙겨주었거든. 우리끼리 얘기지만 뭐 다 아니까. 크로프튼은 물론 점잖은 친구지. 하지만 선거운동원으로는 잼병이야. 강아지한테도 말 한마디 못 붙여. 내가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냥 서서 사람들을 쳐다보고만 있는 거야. 이때 사내 둘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중 하나는 매우 뚱뚱했고 푸른색 서지 옷이 둥실한 몸에서 벗겨져 내릴 것만 같았다. 그는 수송아지 표정을 닮은 큰 얼굴에 빤히 쳐다보는 푸른 눈과 반백의 콧수염을 하고 있었다. 다른 사내는 훨씬 더 젊고 연약했는데 갸름하고 말끔하게 면도한 얼굴이었다. 그는 아주 높은 이중깃을 단 옷을 입고 챙이 넓은 중절모를 쓰고 있었다. 어이 크로프튼. 헨치 씨가 그 뚱뚱한 사내에게 말했다. 호랑이도 제말하면 어쩐다더니. 웬 술판이야? 젊은이가 물었다. 소가 새끼라도 낳았나? 오 아무렴. 라이언스가 술 냄새를 못 맡는 건 말도 안 되지. 오코노 씨가 웃으며 말했다. 아니 선거운동을 이렇게 하기야? 라이언스 씨가 말했다. 크로프튼과 나는 이 추위에 비까지 맞으면서 표를 모으러 다니는데 이런 연병할 하고 헨치 씨가 말했다. 난 5분이면 자네 둘이서 일주일 동안 얻는 표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어. 흑맥주 2병 더 따줘요 잭. 오코노 씨가 말했다. 무슨 수로? 노인이 말했다. 코르크 따개는 없는데? 가만히 있어 봐. 헨치 씨가 잽싸게 일어나며 말했다. 이런 묘기 본 적 있어? 그는 탁자에서 병 2개를 집어 불가로 가져가서 벽난로 시렁에 얹었다. 그런 다음 다시 불가에 앉아 자기 병에서 또 한 모금 마셨다. 라이언스 씨는 탁자 모퉁이에 앉아 모자를 목덜미 쪽으로 젖혀버리고 다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어떤 게 내 거야? 그가 물었다. 이거. 헨치 씨가 말했다. 크로프튼 씨는 상자 위에 앉아 시렁 위의 다른 병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그는 2가지 이유로 말이 없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한데 할 말이 없다는 거였다.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동료들을 자기 아래로 본다는 거였다. 그는 보수당 후보 윌킨스의 선거운동원이었다. 하지만 보수당에서 자기들 후보를 사퇴시키고 차악을 택해 민족당 후보를 지지하게 되면서 티어니 쪽에서 일을 하게 된 상황이었다. 몇 분 지나서 조심스럽게 폭 소리를 내면서 라이언스 씨 병마개가 날아갔다. 라이언스 씨는 탁자에서 뛰어내려 불가로 가서 병을 들고 탁자로 되돌아왔다. 내가 막 그 얘기를 하려는 참이야. 그로부턴 헨치 씨가 말했다. 오늘 우리가 표를 좀 모았다고. 누구 표를? 라이언스 씨가 물었다. 하나는 파커스, 두 번째가 애키슨, 그리고 도슨가의 워드도 괜찮은 노인네야. 또 영락없는 신사 영감이고 옛날부터 보수당 지지자고. 하지만 자네 후보는 민족당 아닌가? 라고 하더라고. 내가 점잖은 분입니다. 라고 했지. 그분은 조국에 이익이 된다면 뭐든 찬성입니다. 고액 납세자고요. 그랬지. 시내에 부동산이 엄청 많고 사업체도 3개나 되는데 세금을 낮추는 게 자기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분은 저명하고 존경받는 시민입니다. 라고 했어. 그리고 구빈법 감독관이고 또 파벌이 없어요. 좋든 나쁘든 무관심하든 그런 사람에겐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거야. 그럼 국왕 환영 사건은? 술을 마시고 입맛을 다신 라이언스 씨가 말했다. 내 말 잘 들어. 헨치 씨가 말했다. 워드 영감한테도 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이 나라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본이야. 국왕이 이리로 온다는 것은 돈이 이 나라로 쏟아져 들어온다는 뜻일 거야. 더블린 시민들은 그것으로 덕을 보게 되지. 저 아래 부둣가 공장들을 봐. 죄다 놀고 있어. 우리가 그 옛날의 산업시설들, 재분소며 조선소며 공장들을 가동하기만 해도 나라에 돈이 상당히 생길 거야. 우린 자본이 필요해. 하지만 이봐 존, 오코노 씨가 말했다. 우리가 왜 영국왕을 환영해야 해? 파넬은 말이지. 파넬은 하고 헨치 씨가 말했다. 죽었어. 자, 내가 보기엔 이래. 이 친구는 늙은 어미한테 밀려서, 이 늙은 어미가 뭐냐면 에드워드 7세의 어머니이자 1837년에서 1901년까지 재위한 빅토리아 여왕을 말한다고 하네요. 이 친구는 늙은 어미한테 밀려서 밤대기 되고 나서야 왕이 됐어. 세상 물정을 아는 사람이고 우리한테 악의가 없는 사람이야. 굉장히 근사하고 점잖은 친구지. 굳이 말하자면 말이야. 황당한 구석도 없어. 그냥 이런 생각인 거야. 선왕께서는 그 사나운 아일랜드인들을 보러 가신 적이 한 번도 없으니, 이 말은 실제로 빅토리아 여왕은 재위 중에 아일랜드를 4번 방문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왕께서는 그 사나운 아일랜드인들을 보러 간 적이 한 번도 없으니 좋아. 내가 직접 가서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겠다. 그런데 우리는 친선 방문하러 오는 사람한테 모욕을 주려고 한다? 응? 내 말이 맞지 않아, 크로프턴? 크로프턴 씨가 머리를 끄덕였다. 하지만 어쨌든 말이야 하고 라이언스 씨가 따지듯이 말했다. 에드워드 왕의 생활이 알다시피 그렇게 딱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세자 시절 유부녀와의 주문, 도박 연루 등의 스캔들이 있었음을 가리킨다고 하네요. 에드워드 왕의 생활이 알다시피 그렇게 딱히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하고 헨치 씨가 말했다. 난 개인적으로도 그 사람이 좋아. 그는 자네나 나 같은 평범한 놀랑패라고. 술 좋아하고 아마 남봉기도 좀 있을 거고 운동도 좋아하고. 젠장, 우리 아일랜드인은 좀 공평무사하게 하면 안 되나? 다 좋은 얘기야 하고 라이언스 씨가 말했다. 하지만 파넬의 경우를 좀 봐. 하나님 맙소사 하고 헨치 씨가 말했다. 두 경우에 무슨 닮은 데가 있다는 거야? 내 말은, 라이언스 씨가 말했다. 우린 우리의 이상이 있다는 거야. 왜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을 환영해야 해? 파넬이 했던 일을 보면 파넬이 우리 지도자로 적당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이 말은 파넬은 아일랜드 자치 독립운동 지도자로서 명성이 한창이 된 시기에 유부녀와의 간통 사건이 드러나서 정치적으로 몰락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파넬이 했던 일을 보면 파넬이 우리 지도자로 적당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그런데 왜 우리가 에드워드 7세를 환영해 줘야 하는 거지? 오늘은 파넬의 기일이야. 오노크 씨가 말했다. 그러니까 괜히 나쁜 감정을 덜 쑤시지 말자.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 우리 모두가 그분을 존경하지 않나? 보수 당원들까지도 말이야. 크로프턴 씨 쪽으로 몸을 돌리며 그가 덧붙였다. 폭!
더딘 쪽의 코르크 마개가 크로프튼 씨의 병에서 튀어나갔다. 크로프튼 씨는 상자에서 일어나 불가로 갔다. 병을 쥐고 돌아오면서 그가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우리 당은 그를 존경하지. 그는 신사였으니까. 맞아, 크로프튼. 헨치 씨가 격하게 말했다. 그분만이 그 고양이 소굴 같은 의사당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었지. 앉아, 이 개새끼들아. 누워, 이 똥개들아. 그런 식으로 그들을 다루었으니까. 들어와, 줘, 들어와. 그는 문간에 하인스 씨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외쳤다. 하인스 씨가 느린 걸음으로 들어왔다. 한 병 더 따줘요, 잭. 헨치 씨가 말했다. 아, 코르크 따개가 없는 걸 잊었네. 이리 병 하나 이리 줘봐요. 불에다 올려놓게. 노인은 그에게 또 한 병을 건네줬고 헨치 씨는 그것을 시렁에 얹었다. 앉아줘. 오크누 씨가 말했다. 대장 얘기하던 참이야. 그래 헨치 씨가 말했다. 하인스 씨는 라이언스 씨 옆 탁자 한편에 걸터 앉아서나 말이 없었다. 한 사람은 어쨌든 하고 헨치 씨가 말했다. 그를 저버리지 않았지. 내가 대신 말할게 줘. 아무렴 자넨 사나이답게 끝까지 그를 따랐어. 줘. 하고 오코노 씨가 갑자기 말했다. 자네가 쓴 그거 좀 들려줘. 기억나나? 다 기억하고 있어? 그래. 헨치 씨가 말했다. 그거 들려줘. 그거 들어봤나? 크로프튼. 이제 들어봐. 멋있어. 해봐. 오코노 씨가 말했다. 쫙 읊어봐줘. 하인스 씨는 그들이 말하는 게 어떤 글인지 금방 생각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잠시 곰곰이 생각한 뒤에 말했다. 그거 말이지. 물론 하지만 오래된 건데. 해보라니까 이 사람. 오코노 씨가 말했다. 쉬. 헨치 씨가 말했다. 자, 줘. 하인스 씨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런 다음 좌중이 고요한 가운데 모자를 벗어 탁자에 올려놓고 몸을 일으켰다. 그는 그 글을 속으로 한번 외워보는 것 같았다. 한참 사이를 두고 나서 그가 이렇게 읊조렸다. 파넬의 죽음 1891년 10월 6일 그는 목청을 한두 번 가다듬고는 낭송을 시작했다. 그가 죽었다. 우리 무관의 왕이 죽었다. 오 아일랜드여 슬픔과 비탄으로 애도하라. 그가 죽어 누웠나니 현대의 타락한 위선자의 무리가 그를 죽였나니 그를 살해한 것은 그가 수렁에서 건져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은 비겁한 사냥개들. 아일랜드의 희망과 아일랜드의 꿈은 주군을 화장하는 장작더미 위에 쓰러지도다. 궁궐에서 오두막에서 혹은 모옥에서 어디에 있든지 아일랜드의 가슴은 비탄으로 꺾이니 그가 가슴으로 아일랜드의 운명을 만들어냈을 그가. 그는 아일랜드의 이름을 떨치고자 했고 초록의 깃발을 영광스럽게 휘날리며 이 나라의 정치가들, 시인들, 전사들을 세계의 민족들 앞에 드높이고자 했네. 그는 꿈꾸었네. 오호라 그것은 꿈으로 끝났으니 자유를. 그러나 그가 그 우상을 움켜쥐려 할 때 반역이 그를 그가 사랑하던 것과 갈라놓았네. 부끄러워라 그 비겁자들, 비열한 손들. 자기들의 구세주를 치거나 혹은 입맞춤으로 그를 아첨하는 그의 친구가 아닌 사제들의 오합지졸 음모에 팔아넘긴 자들. 영원한 치욕이 있으리 저들의 기억에. 드높은 자존심에 자기들을 무시해버리는 한 사람의 고매한 이름을 더럽히고 깎아내리려 한 그들의 기억에. 그는 위대한 자답게 쓰러졌다. 끝까지 숭고불굴의 의지로. 그리고 이제 죽음으로 그는 아일랜드의 옛 영웅들과 함께 있다. 다툼의 소리로 그의 영면을 방해하지 말지니 고요히 그는 쉬고 있다. 어떤 인간의 고통도 높은 야망도 이제 그에게 영광의 정상에 도달하라고 박차를 가하지 않는다. 그들은 목적을 이루고 그를 쓰러뜨렸다. 그러나 아일랜드여 들으라. 그의 영혼이 일어나리니 불사조가 화염에서 일어나듯이 그날의 새벽이 밝아올 때에 우리에게 자유의 세상을 가져다 줄 그날, 그리고 그날 아일랜드여 부디 기억하라. 조국이 기쁨을 바치는 그 잔속에 담긴 하나의 슬픔을, 파넬의 기억을. 하인스 씨가 다시 탁자에 앉았다. 그가 암송을 마치자 침묵이 흐르고 이어서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라이언스 씨조차도 손뼉을 쳤다. 박수는 잠시 계속되었다. 박수가 끝나자 청중은 모두 아무 말 없이 병을 들어 술을 마셨다. 폭!
하인스 씨 병에서 코르크 마개가 날아갔다. 하지만 하인스 씨는 상기된 얼굴로 모자를 벗은 채 탁자에 계속 앉아 있었다. 그는 그 술 권하는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았다. 훌륭해, 조. 오코너 씨가 감정을 좀 더 잘 감추려고 담배 종이와 쌈지를 꺼내며 말했다. 어때, 크로프턴? 헨치 씨가 외쳤다. 근사하지 않아? 응? 크로프턴 씨는 아주 근사한 작품이라고 말했다.